네, 말컴 지역 기초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 시간에 말컴 개요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생산 용어들이 많아 이해하기가 힘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복습해보고 요약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진수입니다. 컴퓨터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나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전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즉 온오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전기가 불이 켜지면 이진수에서는 1, 전기가 안 들어서 불이 꺼지면 제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컴퓨터의 온오프가 인간이 사용하는 이진수 0과 1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의 온오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진수에서 한 자리 수를 비트라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8개가 모이면 1바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비트 번호는 지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 비트 0, 왼쪽이 비트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가장 낮은 비트 0를 우리가 LSB, 제하이 비트,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 그 다음에 왼쪽에 최상위 비트 7이 MSB, Most Significant Bi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 0, 비트 1, 비트 6, 비트 7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합니다. 16진수 같은 경우는 전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시스템에서 모든 정보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기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6진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8비트로 구성된 이진수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16진수, 즉 헥사데시말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10, 0101, 16진수로 나타내면 0xA5, 1100, 0011, 0xC3, 1010, 1011, 0xAB가 되겠죠. 그래서 이진수와 16진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2의 4승은 16, 그 경우의 수가 16가지나 되죠. 자, 그래서 1010는 A가 되죠. 그 다음에 0101은 5죠, 그죠? 그래서 5 같은 경우는 2의 제로성 플러스 2의 2성, 4 플러스 1이 5가 되죠. 자, 왼쪽에 A 같은 경우는 2의 1성은 2죠. 그 다음 2의 3성은 8이죠. 그러니까 10이 되니까 16진수는 A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진수 변환 표는 전문 시간에 보신 것처럼 플러스 쪽은 00는 0000, 0000 이렇게 A 같은 경우는 10진수는 10이죠. 16진수 A인데 0000, 10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 같은 경우는 10진수로 15인데 0000, 1111 이렇게 되죠. 전문 시간에 이제 MSB가 제로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255 같은 경우는 FF, 16진수로 0xFF, 1이 8개, 1111, 1111 이렇게 되겠죠. 자, 컴퓨터는 왜 이진수로 사용할까? 여러분들이 디지털 공학에서 배우신 대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1, 꺼지는 것을 0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이제 중간값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힘들겠죠. 0가 0V, 1이 10V, 2가 20V,
9가 90V 이렇게 하면 오류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0과 1 기준은 0V와 10V, 중간에 5V, 1과 2 기준은 10V, 20V, 중간가 26V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기는 에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법은 0과 1로만 판단하면 10진법보다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진법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말컴에 대한 내용이죠. 자, 컴퓨터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는 자료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들이는 입력 기능, 입력된 자료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가공하는 처리 기능, 처리 과정을 거쳐 원하는 형태로 가공된 자료를 활용하게 해주는 출력 기능. 결과적으로 컴퓨터는 입력 기능과 처리 기능, 출력 기능이 있죠. 그래서 처리 기능으로 표시된 부분을 기억하는 장소, 이 부분을 정리하면 컴퓨터의 3요소가 되겠죠. 3요소는 이제 CPU, 메모리, I/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CPU는 제어와 연산 기능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고, 메모리는 기억 기능, I/O 장치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E는 인풋, 즉 키보드나 키패드, 또 센서 값 이런 부분이 되겠죠. O는 이제 출력 장치, LED나 FND나 또 모니터, 모터나 뭐 LCD나 이런 부분이 출력 기능이 되겠습니다. PC와 아토메가 128을 나타냈는데 내용을 보시면 PC와 아토메가 128은 128도 하나의 퍼스널 컴퓨터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PC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CPU는 펜티엄, 메모리는 롬과 램, I/O 장치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프린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토메가 128은 CPU는 AVR 코어, 이게 AVR 코어라는 것은 이제 아토메가 128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는 이제 프로그램 및 데이터 메모리,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I/O 장치는 53개의 I/O 라인, 결국 인풋, 아웃풋, 우리가 포트라고 하는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즉 CPU의 단일 칩에 집적시켜 만든 반도체 소자로 CPU와 동의어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결국 CPU나 뭐 NPU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PU를 오프칩이라고 하는데 이 오프칩이라 부르는 이유는 CPU 외에 메모리나 각종 I/O 장치들이 칩 밖에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프칩이 되겠죠. 자, MCU 앞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되는데 이거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아토메가 128. 그래서 MCU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연산 목적이 아니고 이 컨트롤 제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완칩 형태를 이루는 컴퓨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주변에 컴퓨터들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전기밥솥 예를 들었지만 뭐 전자레인지나 우리 가전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우리가 버튼을 취사 버튼, 보온, 취소 등 버튼을 누르면 보온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밥을 따뜻하게 해주고 취사 버튼을 누르면 높은 온도를 공급하여 밥을 짓게 하는 행위죠. 취소 버튼을 누르면 행위 동작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위해 MCU가 입력을 받아서 CPU에서 어떤 버튼이 눌러졌냐를 판단하여 밥솥의 온도를 결정해야 된다. 밥솥도 보시면 이 백미를 하느냐 또는 잡곡밥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온도가 다 틀리죠. 그래서 바로 컴퓨터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기밥솥이 갖고 있으므로 전기밥솥은 컴퓨터가 내장된 밥솥, 즉 마이크롬이 내장된 밥솥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데워 먹는 3분 또는 1분 이렇게 데워 먹는 것도 버튼을 누르면 그 타이머가 작동해서 이제 적당한 온도에서 우리가 데워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외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은 다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 해가지고 상방향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면 물체에서 이제 동작이 일어나고 또 냉장고의 상태를 외부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물 인터넷 그러면 현재 이제 마이크롬과 통신이 적합 센서와 마이크롬과 통신이 이제 접목돼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활용하고 있죠. 자, 프로그램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테막 128 이용해서 LED를 10번 깜빡이게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먼저 LED를 켜라. 그럼 LED는 이제 우리가 이 사이에 전압을 2.5V 이상 가해주면 LED 켜지겠죠. LED를 끄라. 0V 가면 꺼지겠죠. 자, 깜빡이 횟수로 증가하죠. 10분이니까 이제 10분 되면 이제 멈추겠고 10분이 다 됐느냐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LED가 10번 깜빡이 종료하고 다시 1번으로 돌아서 계속 이 루트는 이제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신호등 같은 경우도 이런 원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1번에서 5번 명령을 수행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할 알고리즘이 되겠죠. 알고리즘의 명령의 조합으로 이루어져가 있죠.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시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겠죠. 자, 데이터 메모리 미션을 우리가 10번 깜빡이는데 1, 2, 8은 지금까지 몇 번 깜빡이는지 판단해서 계속 LED를 깜빡이 할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인지 이 깜빡인 횟수와 10이라는 숫자를 비교해서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운 카운트 하면 되겠죠. 10을 이런 숫자를 넣어놓고 하나씩 빼가면 되겠죠. 그래서 제로가 되면 이제 멈추게끔 또는 이제 계속 반복해 할 것인지 사용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포트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마이크롬에서는 여러분들 몇 시간마다 사용하는 포트는 이제 항구라는 의미. 에어포트 하면 뭡니까? 우리 해외 갈 때 공항을 에어포트 하죠. 그래서 이제 포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외를 가려면 인천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죠.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이 포트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죠. 그 신호도 이제 여기 보시면 LED 온오프를 어떻게 제어할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입출력 외에 포트 A, 포트 B, 그러니까 우리는 포트 G까지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롬의 외부 장치를 이용할 때 또는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들을 때도 반드시 포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입 물건을 인천공항, 인천항이나 부산항 등에 통해서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포트를 통해서 128에 신호가 들어오든지 또는 포트를 통해서 신호가 바깥으로 나가든지 이 포트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 A, 포트 B, 포트 C, 포트 G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용어를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이제 회로가 나왔는데 왼쪽에 보시면 아테막 128 외부에 이제 LED를 포트에다 LED를 달아놓고 외부에 5V를 가하면 여기서는 이제 LED가 켜진 다음에 이제 0V를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겠죠.
이게 5V를 가하면 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제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A를 통해서 LED를 켜시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데 LED를 켜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0V를 가하면 되겠죠. LED를 끄시오 하면 여기에다가 5V를 가하면 그 0V하고 5V를 소프트로 어떻게 가할 것인지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보면 되겠죠. 그 다음 IO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레지스터도 마찬가지로 기능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장치인데 우리가 메모리하고 레지스터 차이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통점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게 공통점이 되겠고 CPU 내부에 있으면 레지스터고 CPU 바깥에 있으면 위치에 따라서 CPU 내부에 있으면 레지스터, CPU 바깥에 있으면 롬이나 램 그런 장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라는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가 알아먹게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컴퓨터가 알아먹게끔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그 해독하는 거죠. 그럼 LED를 켜시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컴퓨터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요 1과 0, 우리의 책 제목이 IAR을 이용한 아토믹 128 지원인데 IAR이 이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코드 비전이라든지 IAR이라든지 할 때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는 C 언어를 이제 기계어로 컴퓨터가 알 수 있게 기계어로 바꿔주는 기능이 이 컴파일러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 고급 언어, 이제 일본어, 영어, C 언어를 사용하지만 예전에 어셈블리어도 사용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통역관인데 사랑합니다 하면 이제 영어는 I love you겠죠. 자, 일본어 같은 경우는 아이시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통역관이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미국의 I love you처럼 미국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번역을 한다든지 또는 일본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번역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통역관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잘 해는 예를 들면 int main 함수 unsigned character i 요게 이제 i라는 변수를 하나 지정하고 이제 return 0 요 출력값을 이제 0를 리턴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작성한 프로그램이죠. 이것은 이제 아토믹 128 같은 경우는 이걸 모르죠.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번역을 해서 이쪽에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먹게끔 이제 우리가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면 이제 이 아토믹 128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때 우리가 1학년 때 C 언어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처리 과정을 알고리즘을 하는데 알고리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순서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순서 기호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단말, 터미널 같은 경우는 입력, 시작과 끝은 이제 요 터미널 이렇게 마른 목골 되는 거. 그 다음 처리 과정은 네모로 프로세서죠. 자, 판단은 아까 LED가 10번이냐 할 때 이제 처리하는 건 요 마른 모죠. 그 다음에 흐름 방향은 이제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 서브루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사각형의 줄을 사용해서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시작, LED 점등, 켜고, 끄고 자, 깜빡이 횟수를 이제 증가를 하죠. 10번 증가됐나 아니면 계속해서 켜고 10번 증가되면 끄고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 작성하기 전에 먼저 순서도를 만들고 이 순서도에 입각해서 프로그램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교재로 돌아와서 1장 아토믹 128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AVR이란 게 뭐냐, 또 AVR 코어가 뭐냐, 아테막 128의 특징 및 주요 특징, 또 핀이 64핀으로 되어 있는데 핀의 외형 및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부 블록도 메모리 구조 등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저번 주와 이번 주 앞 시간에 말씀드린 기초 지식들이 말끔제를 하기 위해서 이진수 또는 심육진수 이진수, 진수 변환, 그 다음에 컴퓨터는 왜 이진수를 사용할까? 컴퓨터란 PC와 아토맥 128, MPU 또는 MCU, 우리 주변의 컴퓨터들, 컴퓨터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IO 포트, 레지스터, 컴파일러, 순서 등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AVR이라는 게 뭐냐 나왔는데, AVR 말컴, 아트멜사에서 만든 논리회로 및 불휘발성 메모리가 같이 내장되어 있는 프레시 말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VR 코어라는 것은 8비트 리스크 구조로 프로그램 저장용 프레시 메모리, 데이터 저장용 ESCAP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완칩으로 만든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AVR 코어는 패밀리가 있는데 티니, 클래식, 메가 이렇게 보시면 프레시 메모리가 1K에서 2K 바이트 범위는 티니 타입, 그 다음 클래식 타입은 이제 2K에서 8K, 우리가 배우는 128는 이제 8K에서 128K 범위가 되겠죠. 자, 트렌드는 그래프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특징들은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또는 이제 그 3학년 가서 같은 책으로 배울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해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다 이해하시려면 너무 힘드신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이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개의 8비트 범용 레지스터, 아까 말씀드린 레지스터 메모리 차이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CPU 내부에 있는 부분이 레지스터고, CPU 밖에 있는 부분이 메모리 되겠죠. 처리 속도는 이제 CPU 내부에 있으니까 레지스터가 훨씬 빠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레시 메모리, SRAM,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락 주파수. 우리가 클락 주파수가 이제 14.746MHz 키트에 보시면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 말씀드린 포트가 53개로 되어 있는데 A 포트가 8개, B 포트 8개, 자, G 포트가 4개. 이렇게 해서 이제 A, B, C, D, E, F,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AD 컨버터는 이제 8채널 10비트 8개가 되어 있고, PWM이 이제 6개. 또 PWM 주로 이제 모터 제어할 때 사용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이머 카운터, 여러분들 이제 전자레인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이제 타이머 카운터로 사용하면 되겠죠. 통신 쪽에 유사트, 직렬 시리얼 포트 2개. 그 다음에 아날로그 비교기. 그 다음에 이제 직렬 통신 포트 SPI. 자, 그 다음에 클럭 주파수는 이제 우리가 14.746MHz, 16MHz짜리도 있고 8MHz짜리도 있고, 클락 주파수라는 것은 시스템의 동작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클락이죠. 자, 특징을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리스크 아키텍처, 대부분 원사이클 실행되는 133개의 강력한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메모리와 프로그램 메모리, 그다음에 JTAG, 주변 장치들이 많이 있죠. 프리스케일러,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타이머, 카운터, 그 다음에 워치독 타이머, PWM,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가겠죠.
자,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4핀짜리. 그 핀에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요, 포트 A, 요 보시면 이제 50번이, 0부터 이제 1번부터 64번 핀, 50번 핀이 PA, 51번 핀이 PA0, 50번 핀이 PA1, PA2, PA3, 이렇게 해서 이제 PA7까지 이 부분이 이제 A 포트가 되겠죠. 자, B 포트도 이제 보시면 요 왼쪽에 10번 핀에 PB0, PB1부터 이제 PB7, C 포트도 마찬가지죠. C 포트도 보시면 PC0 35번 핀, 그 다음에 이제 42번 핀 7, D 포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요 25번 핀 PD0부터 30번 PD 7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핀의 기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VCC 5V, 그 다음에 포트가 A 포트 8개, 8비트, 그 다음 B 포트 8개, C 포트 8개, D 포트 8개, E 포트 8개, F 포트 8개, 그 다음 G 포트는 지금 보시면 5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53개가 되겠죠. 그 다음 크리스탈은 이제 14.746MHz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SRAM 스트로브, 라이트, 리더, 이네이블. 자, 구조를 보시면, 자, 이거 두껍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ALU, 연산장치, 자, 범용 레지스터, 이렇게 8개, 8비트짜리 32개,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부분이 버스, 데이터 버스가 되겠죠. 8비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지스터가 있죠.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디코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세부적으로 좀, 블록 다이그램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하게 되겠죠. A 포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포트 A 드라이버, 여기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 포트 A, 데이터 레지스터 DDRA. 그러니까 DDRA는 이제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라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방향을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제로면 입력, 1이면 출력. 그러니까 DDR하고 포트하고 같이 이제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겠죠. CPU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지스터부, 연산부, 제어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레지스터는 이제 데이터를 일시 보존하는 일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 연산부는 요 32개 범용 레지스터 가지고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산술 연산뿐만 아니고 엔더와 not exclusive와 또는 로테이트, 시프터 연산 또는 비트 연산을 하는 부분이 연산부가 되겠죠. 제어부는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에 들어있는 명령을 순서대로 하나씩 호출해가지고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CPU는 레지스터부, 우리가 이제 메모리, 기억 소자, 그죠? 그 다음에 연산, 그 다음에 제어부 구성되어 있죠. 자, 128 메모리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K, 요 어드레스가 이제 0x00부터 0xFF까지 64K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메모리는 여기 보시면 이제 외부 메모리, 내부 메모리, 그 다음에 IO 레지스터, 그 다음 레지스터 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메모리 같은 E스카 P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용 메모리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2개. 다음 ALU는 이렇게, 자, 소스 오퍼랜드. 그럼 A 플러스 B라면 A 플러스 B가 C다. 그러면 이제 요 소스 오퍼랜드가 A가 되겠죠. 그다음 C가 이제 목적적 오퍼랜드 B. 이렇게 이제 A 플러스 B, C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산 결과에 따라서 제로냐, A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제로면 이제 요 제로 요걸 플래그를 하는데 깃발을 올라가는 거죠. C는 캐리, N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V는 오버플로. 전에 이제 전부째 오버플로 말씀드렸죠. 부호가 바뀌는 거 또는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선 거죠.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가 마이너스 표시되는 거,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 표시되는 거, 이런 거 오버플로우죠.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그 다음에 이제 S, 사인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로나 캐리가 발생되느냐, 제로냐, 음수냐, 오버플로우냐,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CPU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한 항목 한 항목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콤 지역 기초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말콤 개요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생산 용어들이 많아 이해하기가 힘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복습해보고 요약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진수입니다. 컴퓨터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나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전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즉 온오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전기가 불이 켜지면 이진수에서는 1, 전기가 안 들어서 불이 꺼지면 제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컴퓨터의 온오프가 인간이 사용하는 이진수 0과 1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의 온오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진수에서 한 자리 수를 비트라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8개가 모이면 1바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비트 번호는 지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 비트 0, 왼쪽이 비트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가장 낮은 비트 0를 우리가 LSB, 제하이 비트,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 그 다음에 왼쪽에 최상위 비트 7이 MSB, Most Significant Bi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 0, 비트 1, 비트 6, 비트 7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합니다. 16진수 같은 경우는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시스템에서 모든 정보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기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6진수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8비트로 구성된 이진수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16진수, 즉 헥사데시말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10, 0101, 16진수로 나타내면 0xA5, 1100, 0011, 0xC3, 1010, 1011, 0xAB가 되겠죠. 그래서 이진수와 16진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2의 4승은 16, 그 경우의 수가 16가지나 되죠.
자, 그래서 1010는 A가 되죠. 그 다음에 0101은 5죠, 5죠. 그래서 5 같은 경우는 2의 제로성 플러스 2의 2성, 4 플러스 1이 5가 되죠. 자, 왼쪽에 A 같은 경우는 2의 1성은 2죠. 그 다음 2의 3성은 8이죠. 그러니까 10이 되니까 16진수는 A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진수 변환 표는 전문 시간에 보신 것처럼 플러스 쪽은 00는 00000000 이렇게 A 같은 경우는 10진수는 10이죠. 16진수 A인데 0000 10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 같은 경우는 10진수로 15인데 0000 1111 이렇게 되죠. 전문 시간에 이제 MSB가 제로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255 같은 경우는 FF, 16진수로 0x FF, 1이 8개, 1111, 1111 이렇게 되겠죠. 자, 컴퓨터는 왜 이진수를 사용할까? 여러분들이 디지털공학에서 배우신 대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1, 꺼지는 것을 0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이제 중간값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힘들겠죠. 0가 0V, 1이 10V, 2가 20V, 9가 90V 이렇게 하면 오류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0과 1 기준에 이제 0V와 10V 중간에 5V, 1과 2 기준은 10V, 20V, 중간값 26V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기는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법은 0과 1로만 판단하면 10진법보다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진법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말컴에 대한 내용이죠. 자, 컴퓨터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는 자료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들이는 입력 기능, 입력된 자료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가공하는 처리 기능, 처리 과정을 거쳐 원하는 형태로 가공된 자료를 활용하게 해주는 출력 기능. 결과적으로 컴퓨터는 입력 기능과 처리 기능, 출력 기능이 있죠. 그래서 처리 기능으로 표시된 부분을 기억하는 장소, 이 부분을 정리하면 컴퓨터의 3요소가 되겠죠. 3요소는 이제 CPU, 메모리, I/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CPU는 제어와 연산 기능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고, 메모리는 기억 기능, I/O 장치는 전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E는 인풋, 즉 키보드나 키패드, 또 센서 값 이런 부분이 되겠죠. O는 이제 출력 장치, LED나 FND나 또 모니터, 모터나 뭐 LCD나 이런 부분이 출력 기능이 되겠습니다. PC와 아토메가 128을 나타내는데 내용을 보시면 PC와 아토메가 128은 128도 하나의 퍼스널 컴퓨터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PC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CPU는 펜티엄, 메모리는 롬과 램, I/O 장치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프린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토메가 128은 CPU는 AVR 코어, 이게 AVR 코어라는 것은 이제 아토메가 128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는 이제 프로그램 및 데이터 메모리,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I/O 장치는 53개의 I/O 라인, 결국
인풋, 아웃풋, 우리가 포트라고 하는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즉 CPU의 단일 칩에 집적시켜 만든 반도체 소자로 CPU와 동의어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결국 CPU나 뭐 NPU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PU를 오프칩이라고 하는데 이 오프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CPU 외에 메모리나 각종 I/O 장치들이 칩 밖에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프칩이 되겠죠. 자, MCU 앞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되는데 요거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아토믹 128. 그래서 MCU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연산 목적이 아니고 이 컨트롤 제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완칩 형태를 이루는 컴퓨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주변에 컴퓨터들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전기밥솥 예를 들었지만 뭐 전자레인지나 우리 가전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우리가 버튼을 취사 버튼, 보온, 취소 등 버튼을 누르면 보온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밥을 따뜻하게 해주고 취사 버튼을 누르면 높은 온도를 공급하여 밥을 짓게 하는 행위죠. 취소 버튼을 누르면 행위 동작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위해 MCU가 입력을 받아서 CPU에서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 판단하여 밥솥의 온도를 결정해야 된다. 밥솥도 보시면 이 백미를 하느냐 또는 잡곡밥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온도가 다 틀리죠. 그래서 바로 컴퓨터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기밥솥이 갖고 있으므로 전기밥솥은 컴퓨터가 내장된 밥솥, 즉 마이크롬이 내장된 밥솥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데워 먹는 3분 또는 1분 이렇게 데워 먹는 것도 버튼을 누르면 그 타이머가 작동해서 이제 온도 적당한 온도에서 우리가 데워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전기밥솥, 뭐 전자레인지 외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은 다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 해가지고 상방향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면 물체에서 이제 동작이 일어나고 또 냉장고의 상태를 외부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물 인터넷 그러면 현재 이제 마이컴과 통신이 적합 센서와 마이컴과 통신이 이제 접목돼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활용하고 있죠. 자, 프로그램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토믹 128 이용해서 LED를 10번 깜빡이게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먼저 LED를 켜라. 그럼 LED는 이제 우리가 이 사이에 전압을 2.5V 이상 가해주면 LED 켜지겠죠. LED를 끄라. 0V 가면 꺼지겠죠. 자, 깜빡이 횟수로 증가하죠. 10번이니까 이제 10번 되면 이제 멈추겠고 10번이 다 됐느냐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LED가 10번 깜빡이 종료하고 다시 1번으로 돌아서 계속 이부터는 이제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신호등 같은 경우도 이런 원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1번에서 5번 명령을 수행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할 알고리즘이 되겠죠. 알고리즘의 명령의 조합으로 이루어져가 있죠.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C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겠죠. 자, 데이터 메모리 미션을 우리가 10번 깜빡이는데 1, 2, 8은 지금까지 몇 번 깜빡이는지 판단해서 계속 LED를 깜빡이 할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인지 이 깜빡인 횟수와 10이라는 숫자를 비교해서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운 카운트 하면 되겠죠. 10을 이런 숫자를 넣어놓고 하나씩 빼가면 되겠죠. 그래서 제로가 되면 이제 멈추게끔 또는 이제 계속 반복할 것인지 사용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포트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마이크로메스는 여러분들 몇 시간마다 사용하는 포트는 이제 항구라는 의미, 에어포트 하면 뭡니까? 우리 해외 갈 때 공항을 에어포트 하죠. 그래서 이제 포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외로 가려면 인천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죠.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이 포트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죠. 그 신호도 이제 여기 보시면 LED 온오프를 어떻게 제어할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입출력 외에 포트 A, 포트 B, 그러니까 우리는 포트 G까지 있죠. 요 포트, 그러니까 마이크음의 외부 장치를 이용할 때 또는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들을 때도 반드시 포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입 물건을 인천공항, 인천항이나 부산항 등에 통해서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포트를 통해서 128에 신호가 들어오든지 또는 포트를 통해서 신호가 바깥으로 나가든지 이 포트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 A, 포트 B, 포트 C, 포트 G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용어를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이제 회로가 나왔는데 왼쪽에 보시면 아테마 128 외부에 이제 LED를 포트에다 LED를 달아놓고 외부에 5V를 가하면 여기서는 이제 LED가 켜진 다음에 이제 0V를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겠죠. 이게 5V를 가하면 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제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A를 통해서 LED를 켜시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데 LED를 켜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0V를 가하면 되겠죠. LED를 끄시오 하면 여기에다가 5V를 가하면 그 0V하고 5V를 소프트로 어떻게 가할 것인지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보면 되겠죠. 그 다음 IO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레지스터도 마찬가지로 기능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장치인데 우리가 메모리하고 레지스터 차이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통점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게 공통점이 되겠고 CPU 내부에 있으면 레지스터고 CPU 바깥에 있으면 위치에 따라서 CPU 내부에 있으면 레지스터, CPU 바깥에 있으면 롬이나 램 그런 장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라는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가 알아먹게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컴퓨터가 알아먹게끔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그 해독하는 거죠. 그럼 LED를 켜시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컴퓨터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요 1과 0, 우리의 책 제목이 IR을 이용한 아테마 128 지원인데 IR이 이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코드 비전이라든지 IR이라든지 할 때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는 C 언어를 이제 기계어로 컴퓨터가 알 수 있게 기계어로 바꿔주는 기능이 이 컴파일러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 고급 언어, 이제 일본어, 영어, C 언어를 사용하지만 예전에 어셈블리어도 사용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통역관인데 사랑합니다 하면 이제 영어는 I love you겠죠. 자, 일본어 같은 경우는 아이시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통역관이 요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미국의 I love you처럼 미국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번역을 한다든지 또는 일본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번역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통역관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잘 하는, 예를 들면, int main 함수 unsigned character i. 요게 이제 i라는 변수를 하나 지정하고, 이제 return 0, 요 출력값을 이제 0를 리턴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작성한 프로그램이죠. 이것은 이제 아토믹 128 같은 경우는 이걸 모르죠.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번역을 해서 이쪽에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먹게끔 이제 우리가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면 이제 이 아토맥 128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때 우리가 1학년 때 C 언어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처리 과정을 알고리즘을 하는데, 알고리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순서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순서 기호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단말, 터미널 같은 경우는 입력, 시작과 끝은 이제 요 터미널, 이렇게 마른 목골을 되는 거. 그 다음 처리 과정은 네모로 프로세서죠. 자, 판단은 아까 LED가 10번이냐 할 때 이제 처리하는 건 요 마른 모죠. 그 다음에 흐름 방향은 이제 요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 서브루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사각형의 줄을 사용해서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시작, LED 점등, 켜고, 끄고, 자, 깜빡이 횟수를 이제 증가를 하죠. 10번 증가됐나? 아니면 계속해서 켜고, 10번 증가되면 끄고,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 작성하기 전에 먼저 순서대로 만들고, 이 순서대로 입각해서 프로그램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교재로 돌아와서 1장 아토맥 128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LVR이란 게 뭐냐, 또 LVR 코어가 뭐냐, 아토맥 128의 특징 및 주요 특징, 또 핀이 64핀으로 되어 있는데 핀의 외형 및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부 블록도, 메모리 구조 등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저번주와 이번주 앞 시간에 말씀드린 기초 지식들이 말끔제를 하기 위해서 이진수 또는 심육진수 이진수, 진수 변환, 그 다음에 컴퓨터는 왜 이진수를 사용할까, 컴퓨터란 PC와 아토맥 128, MPU 또는 MCU, 우리 주변의 컴퓨터들, 컴퓨터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IO 포트, 레지스터, 컴파일러, 순서 등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AVR이라는 게 뭐냐 나왔는데, AVR 말컴, 아트멜사에서 만든 논리회로 및 불휘발성 메모리가 같이 내장되어 있는 프레시 말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VR 코어라는 것은 8비트 리스크 구조로 프로그램 저장용 프레시 메모리, 데이터 저장용 이스카피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완칩으로 만든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AVR 코어는 패밀리가 있는데 티니, 클래식, 메가 이렇게 보시면 프레시 메모리가 1K에서 2K 바이트 범위는 티니 타입, 그 다음 클래식 타입은 이제 2K에서 8K, 우리가 배우는 128는 이제 8K에서 128K 범위가 되겠죠. 자, 트렌드는 그래프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특징들은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또는 이제 그 3학년 가서 같은 책으로 배울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해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다 이해하시려면 너무 힘드신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이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개의 8비트 범용 레지스터, 아까 말씀드린 레지스터 메모리 차이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CPU 내부에 있는 부분이 레지스터고, CPU 밖에 있는 부분이 메모리 되겠죠. 처리 속도는 이제 CPU 내부에 있으니까 레지스터가 훨씬 빠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레시 메모리, SRAM,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락 주파수, 우리가 클락 주파수가 이제 14.746MHz 키트에 보시면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 말씀드린 포트가 53개로 되어 있는데,
A 포트가 8개, B 포트 8개, 자, G 포트가 4개. 이렇게 해서 이제 A, B, C, D, E, F,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AD 컨버터는 이제 8채널 10비트 8개가 되어 있고, PWM이 이제 6개. 또 PWM 주로 이제 모터 제어할 때 사용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이머 카운터, 여러분들 이제 전자레인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이제 타이머 카운터로 사용하면 되겠죠. 통신 쪽에 유사트, 직렬 시리얼 포트 2개, 그 다음에 아날로그 비교기, 그 다음에 이제 직렬 통신 포트 SPI, 자, 그 다음에 클럭 주파수는 이제 우리가 14.746MHz, 16MHz짜리도 있고 8MHz짜리도 있고, 클럭 주파수라는 것은 시스템의 동작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클락이죠. 자, 특징을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리스크 아키텍처, 대부분 원사이클 실행되는 133개의 강력한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메모리와 프로그램 메모리, 그다음 JTAG, 주변 장치들이 많이 있죠. 프리스케일러,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타이머, 카운터, 그 다음에 워치독 타이머, PWM,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가겠죠. 자,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4핀짜리. 그 핀에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요, 포트 A, 요 보시면 이제 50번이, 0부터 이제 1번부터 64번 핀, 50번 핀이 PA, 51번 핀이 PA0, 50번 핀이 PA1, PA2, PA3, 이렇게 해서 이제 PA7까지 이 부분이 이제 A 포트가 되겠죠. 자, B 포트도 이제 보시면 왼쪽에 10번 핀에 PB0, PB1부터 이제 PB7, C 포트도 마찬가지죠. C 포트도 보시면 PC0 35번 핀, 그 다음에 이제 42번 핀 7, D 포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요 25번 핀 PD0부터 30 PD7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핀의 기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VCC 5V, 그 다음에 포트가, A 포트 8개, 8비트, 그 다음 B 포트 8개, C 포트 8개, D 포트 8개, E 포트 8개, F 포트 8개, 그 다음 G 포트는 지금 보시면 5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53개가 되겠죠. 그 다음 크리스탈은 이제 14.746MHz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SRAM 스트로브, 라이터, 리더, 이네이블. 자, 구조를 보시면, 자, 이거 두껍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ALU, 연산장치, 자, 범용 레지스터, 이렇게 8개, 8비트짜리 32개,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버스, 데이터 버스가 되겠죠. 8비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지스터가 있죠.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디코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세부적으로 좀, 이 블록 다이그램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하게 되겠죠. A 포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포트 A 드라이버, 여기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 포트 A, 데이터 레지스터 DDRA. 그러니까 DDRA는 이제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라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방향을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제로면 입력, 1이면 출력. 그러니까 DDR하고 포트하고 같이 이제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겠죠. CPU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지스터부, 연산부, 제어부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레지스터는 이제 데이터를 일시 보존하는 일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연산부는 요 32개 범용 레지스터 가지고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산술 연산뿐만 아니고 AND와 NOT, exclusive와 또는 로테이트, 시프트 연산 또는 비트 연산을 하는 부분이 연산부가 되겠죠. 제어부는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에 들어있는 명령을 순서대로 하나씩 호출해가지고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CPU는 레지스터부, 우리가 이제 메모리, 기억 소재, 그죠? 그 다음에 연산, 그 다음에 제어부 구성되어 있죠. 자, 128 메모리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K, 요 어드레스가 이제 0x00부터 0xFF까지 64K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메모리는 여기 보시면 이제 외부 메모리, 내부 메모리, 그 다음에 IO 레지스터, 그 다음 레지스터 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메모리 같은 ESCAP-롬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용 메모리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2개. 다음 ALU는 이렇게 자 소스 오퍼랜드 그럼 A 플러스 B라면 A 플러스 B가 C다. 그러면 이제 요 소스 오퍼랜드가 A가 되겠죠. 그다음 C가 이제 목적지 오퍼랜드 B 이렇게 이제 돼. A 플러스 B, C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산 결과에 따라서 제로냐 A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제로면 이제 요 제로 이걸 플래그를 하는데 깃발을 올라가는 거죠. C는 캐리, N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V는 오버플로. 전에 이제 전문자의 오버플로 말씀드렸죠. 부호가 바뀌는 거 또는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선 거죠.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가 마이너스 표시되는 거,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 표시되는 거 이런 거 오버플로우죠.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그 다음에 이제 S 사인 표시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로나 캐리가 발생되느냐, 제로냐, 음수냐, 오버플로우냐,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CPU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한 항목 한 항목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